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요,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이 자리에서요, 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시간을 봤더니 오늘 이쯤이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측은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걸 결정합니다. 추대 형식이 될 것이냐, 찬반 투표 형식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민주당의 전당대회 분위기를 향해서 국민의힘은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에 유신 정우회가 떠오른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옛날에 유신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 뽑는 모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주의의 외형은 갖춰야 되고 선출된 우리의 지도자다라는 인식은 줘야 되는데 사실 당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계속 당원 당규를 바뀌면서 이재명 대표 연임의 길을 열어봤고요. 박정희 때도 형식적으로는 다 누구나 출마할 수 있었죠. 네. 뭐 국민의힘에서야 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일단 오늘 결정되는 이 당대표 선출 방식이에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단독 출마로 그냥 갈 경우에는 추대 형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당대회는 뭐 흥행을 아예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마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추대 형식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찬반 투표를 해야 하고요. 한 명이 나올지라도 한 명이 나오는 것도 사실 분위기는 거의 그렇게 무르익고 있지만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이 됐을 때도 전 찬반 투표는 절대 해서 찬반 투표로 무조건 가야 된다. 추대 형식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찬반 투표 역시 찬성률 반대율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심 중에서 그래도 반대 의견이 있었음을 이것이 뭐 이렇게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홀로 나와 뭐 단독 출마했다 이렇게 비판할 것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내 이런 반대 여론도 있었다는 걸 그냥 국민들께 그대로 보여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반대가 조금 나온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반대율도 공개하지 않는다든가 그보다 더 심해서 그냥 찬반 투표로 가자라고 한다든가 저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국 순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최고위원 아직 뭐 후보군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선거라도 뭔가 치열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서 흥행 요소를 또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고려해서라도 뭔가 같이 이끌고 가는 뭔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저는 무조건 찬반 투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뉴스 도중에라도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사퇴한 이재명 전 대표 출마 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조만간 입장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입장 발표하시고 또 어떻게 전당대회 준비하고 계신지 계속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좀 일각에서는 대표님께서 추대를 좀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도 좀 나오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반 투표로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이재명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을 놓고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의견은요.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찬성이 42%, 반대가 46.4%, 찬성이 42.1%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게 물었을 때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죠. 80.3%가 나왔고요. 무당층에서는 또 반대입니다. 거꾸로 나왔습니다. 반대가 53.1%로 찬성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중도층의 표심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저 수치가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이라는 말에서는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연임 도전 가는 데 있어서 지지적인 측면에서는 뭐 지장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 응답이라고 했을 때 뭐 국민의힘 지지층도 들어와서 응답을 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평소에 비토를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일단 당 대표기 때문에 지지층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뭐 연임 도전 자체에는 크게 뭐 다른 여론이라든지 여기서의
방해물은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무당층 여론이겠죠. 무당층에서 결국에 이겨야지 선거도 이길 수 있는 거고 이 대표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무당층에서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다라는 부분 이거는 이제 이 대표가 불식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리고 나가서 민주당의 숙제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테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번에 연임을 도전하게 되면 이 대표가 그대로 연임을 하게 되는 것이 아주 유력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른 부분 뭐 최고위원 선거라든지 또 그 선거 중에서의 어떤 의제, 담론 이런 것을 통해서 무당층의 마음을 더 살 수 있는 예, 그런 행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전당대회 또 다른 당대표 후보로 출마할 것이 거론된 인물이 있죠. 바로 이인영 의원입니다. 이인영 의원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선 의원이고 86그룹의 맏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죠. 어느 누구도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로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요, 이인영 의원을 향해서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형, 이러려고 5선 했어? 나가라고 좀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저라면은 네. 그런 그 당원 당규를 건드리는 이런 과정보다는 네. 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더 많이 쏟아내면서 예. 당원 당규의 정립 과정으로 들어갔다면 우리 국민들이 더 흐뭇해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 문제 이런 것을 능력 있고 대안 있게 해결하는 모습으로 갈 때 지지율도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건드리지 않아도 예.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상당한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었을 테니까요. 자,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로 누군가가 나왔더라면 모양새가 좀 좋았을 텐데 지금 단독 출마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글쎄요, 86그룹이 그랬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형이 좀 나가라고. 이게 뭡니까? 형 그러려고 오선했어요. 라고 했는데 결론은 이인영 의원도 결국엔 불출마 쪽으로 기울었다고요. 아니 근데 그 민주당에 있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뭐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 하세요. 어떻게 나가겠어? 누가 나가겠어? 지난번에 공천학살 당하는 거 못 봤어? 어떻게 하려고 감히 그런 용기를 낼 사람이 없죠. 만약에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지금 있었다면 아마 그분 나오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돌풍을 일으켰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모든 싹을 다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자기 당 대표를 당의 아버지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누가 감히 나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저는 아까 뭐 김재섭 의원이 얘기했던 박정희 시대에 청소년기를 보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9명의 대통령을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2024년에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연임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추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좀 환상적으로 들려요. 우리가 네네. 이러려고 민주화했던 건가?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